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지속가능성 및 기후위험 관리 전문가 SCR 서티피켓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SCR 자격증을 왜 취득하는 게 좋은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분들이 취득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이제 SCR 시험에 대한 개요에 대한 부분과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그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R 자격증은 영어로 이제 Sustainability and Climate Risk의 줄임말을 이제 SCR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우리말로 하자면 지속가능성 및 기후위험 관리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 시험입니다. 글로벌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관이죠. 가프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전문가를 뽑는 자격 시험입니다. 가프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1996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됐고요. 금융권에서 이제 양대 자격증으로 통하는 게 CFA 자격증, 그리고 이제 FRM 자격증이 있는데 이 중에서 FRM 자격증을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이 가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why SCR, 왜 SCR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ESG, 그리고 기후 변화라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 규제 이런 부분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또 주식시장에서는 ESG를 기준으로 하는 투자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보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글로벌 ESG ETF 자산입니다. 2006년부터 쭉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데요. 최근 3년간 아주 굉장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비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 패턴이 굉장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들이 이런 소비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벌써 이제 수년 전부터 이런 지속 가능성과 또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회사의 전략을 수립을 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렇게 이제 이미 이제 변해 왔습니다. 이 가프가 제공하는 SCR 과정은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속 가능성과 기후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복잡한 어떤 그런 지식 체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핵심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는 평가, 측정, 관리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금융시장에 관한 최신 트렌드 이런 부분들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SCR 커리큘럼에는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CR 자격을 취득하는 취득자는 지속 가능성과 기후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지속 가능성과 기후 리스크에 대한 평가, 측정, 관리, 보고 이런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업이나 금융기관 현장에서 이런 관련 인력 수요가 굉장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R 자격증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이 SCR 자격을 취득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 및 ESG 관련 업무 종사자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금융기관이나 또 기업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때로는 뭐 어떤 사전 준비 없이 어떤 업무에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지속 가능성과 기후 리스크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업무 역량이 이제 제고가 되면서 개인적인 어떤 밸류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부기관 및 비영리기관 종사자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어떤 뭐 싱크탱크, 비영리기관에 종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이 SCR에서 제공하는 지속가능성과 기후리스크에 관한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해서 본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나 규제나 이런 어떤 현업과 연계를 해서 업무의 어떤 이거를 이제 하신다면 업무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이제 경력 확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커리어 체인지를 희망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 지속 가능성과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이제 핫 트렌드로 되다 보니까 이쪽 관련 직무로 전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SCR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관련 역량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관심 그리고 전문성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네 번째는 학부생, 대학원생 같은 이제 학생들입니다. SCR에서 제공하는 이 커리큘럼은 굉장히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교의 커리큘럼을 뛰어넘는 어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의 토대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고용 담당자들에게 복잡한 어떤 이런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SCR 합격자들이 어떤 진로를 취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입니다. 먼저 SCR 합격자들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뭐 시중은행, 그다음에 컨설팅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증권사, 회계법인, 보험회사, 정부기관, 또 금융감독기관, 또 IT 업종도 들어가 있고요. 비영리나 NGO, 국제단체 이런 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톱 10 임플로이어들, 그러니까 가장 SCR 취득자들이 가장 많은 그 회사를 이제 보니까 HSBC, 그다음에 BNP 파리바, 언스트 앤 영, 딜로이트, 스탠다드 차터드, KPMG,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올리버 와이먼 그룹, UBS.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글로벌 이런 뭐 IB나 큰 어떤 글로벌 선진 은행들 그리고 아주 이제 빅 컨설팅 펌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 SCR 자격을 취득했을 때 현업에 얼마만큼 이게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현업에서 보면 이런 지속 가능성과 ESG 관련된 스킬을 갖춘 인력이 수요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서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링크드인이 조사를 한 건데요. 그린 스킬을 갖춘 인력 채용이 전년 대비 22% 정도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또 금융 분야에서도 이런 지속 가능성 관련된 인력 채용 증가가 뭐 17%,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두 자릿수를 지금 이제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급 측면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그린 스킬을 갖춘 인력의 증가는 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증가하고 공급에 어떤 이제 갭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이제 자산 그 운용과 관련된 기관들인데요. 에셋 오너 중에서 당신네 기업에서 이런 지속 가능 관련된 투자 인력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3%만 확보하고 있다. 또 에셋 매니지먼트 하는 기관, 자산 운용 기관이죠. 그들은 이제 39%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 작게는 60%에서 한 70% 이상이 지금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관련된 스킬을 갖춘 인력의 경우에는 일반 인력에 비해서 채용이나 경력 관리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속 가능성 관련된 스킬, 이 부분은 왜 IT 스킬 또는 뭐 디지털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스킬과 같이 모든 업무에 적용이 되는, 모든 업무에 이렇게 이제 기본이 되는 이런 기본 역량화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에서 IT나 디지털 어떤 스킬이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어떤 이런 채용이나 경력 관리에서 유리한 것처럼 이 지속 가능성 관련된 스킬이 있는 어떤 이런 인력들도 채용이나 경력 관리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링크드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 관련 스킬을 갖춘 인력이 그냥 일반 인력에 비해서 어떤 채용률이 29%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명백하게 이 지속 가능성이나 ESG 관련 직무로 이렇게 분류되는 뭐 이런 그 부서 말고도 전략 기획이나 뭐 상품 기획, 리스크 관리, 뭐 내부 통제, 컴플라이언스, 뭐 고객 관리, 아주 다양한 이런 직무에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스킬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성 스킬을 갖춘 이런 인력이 상당히 이제 부족한 산업으로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쪽에서도 앞으로 이런 쪽에 큰 폭의 인력 보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 직원들 또는 이 금융기관에 들어가고 싶은 후보자죠. 이들이 어떤 이 스킬셋을 이제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역량 부분을 어디에서 지금 가장 늘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한 것인데요. 이제 요 그래프는 EU 소재 링크드인 멤버들이 이제 added skill,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이런 게 지금 뭐 과거 1년간 나는 이거를 확보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그 지속 가능성과 연계된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뭐 클라이밋 액션 플래닝이라든지 뭐 카본 이미션, 뭐 카본 어카운팅, 뭐 코퍼레이트 서스테너빌리티, 뭐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이런 그 스킬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업에서 실제로 그 SCR 자격이 취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직군들을 쭉 한번 이제 리스트업을 해본 건데요. 먼저 이제 기업에서는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이제 임원분들도 굉장히 필요한 그 자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각 부서별로 보면 뭐 ESG나 CSR을 담당하는 부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리스크 관리 부서, 그 다음에 전략기획이나 상품기획 부서, 또 내부 통제, 감사, 법률, 뭐 이런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부서에서도 SCR 자격이 굉장히 필요한 직군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금융기관 쪽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직군들은 금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좀 추가적으로 뭐 ESG를 담당하는 뭐 애널리스트, 아니면 꼭 ESG가 아니더라도 일반 뭐 펀드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런 펀드 매니저들도 뭐 ESG나 지속 가능성이 어떤 굉장히 필요한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SCR 자격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런 지속 가능성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SCR 자격 취득이 필요한 직군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SCR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 응시 요건이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시험을 보기 전에 뭔가 갖춰야 될 자격이나 뭐 프리 컨디션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이나 아니면 어떤 뭐 선행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과는 이제 뭐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SCR 시험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성과 기후 리스크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많은 이런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기후 리스크를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방법론, 또 어떤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게 시험의 기본적인 목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은 이제 통상 1년에 두 차례, 그래서 4월과 10월에 시험이 있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이제 4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금년 2024년 10월부터 시험 시간이 원래 3시간이었던 게 4시간으로 변경이 돼서 4시간 동안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고요. 시험 방식은 CBT, 그러니까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로 진행이 됩니다. 문항수는 90문항입니다. 문항은 전체가 다 사지선다형이고 비중은 전부 다 같은 비중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사례 문제가 2개가 나오는데, 이 2개가 한 개의 사례는 그 안에 이제 뭐 3개 내지 4개의 문항이 들어가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3개 내지 문항 4개 그러니까 사례가 2개니까 뭐 작으면 6개, 많으면 8개의 문항이 나오는데 그 6개에서 8개 문항은 90문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별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90문항 안에 사례 문제가 2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합격률은 작년 2023년 10월 시험의 경우에 55% 정도의 합격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출제 유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 리스크 대응과 관련된 기본 개념이나 전략적인 대응 방법을 물어보는 이런 약간의 서술형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는 이제 기업이나 금융기관 현장의 어떤 특정 상황을 가정을 해서 여러분이 담당자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는 방식의 문제 유형이 이제 많은 편이고요. 계산 문제는 이제 거의 나오지를 않는 편이고, 나온다고 해도 비율 계산 정도의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험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프에서 이 SCR 시험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레코멘드하는 어떤 시험 준비하는 시간을 토탈 100시간에서 150시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를 이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50일에서 75일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적은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공부가 필요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모든 시험이 다 그렇지만 이 SCR 시험도 특히 이 교재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SCR 교재는 총 10개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과 기후리스크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항목들이 다 이렇게 이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SCR 교재를 공부하시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 주제가 나와도 어떤 이슈가 나와도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그 챕터에 그 총 10개 챕터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SCR의 교재는 이제 영어로 돼 있죠. 그래서 영어가 네이티브처럼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사람을 빼고는 이제 사실 뭐 양이 아주 작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적지 않은 내용 그 양의 그 영어를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또 어떤 본인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또 외워야 되죠.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이제 뭐 아주 쉽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이제 교재를 꼼꼼하게 이제 읽으면서 그거를 우리말로 된 이제 서브노트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시험 대비를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교재도 다 이제 일일이 번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하면서 내용을 또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뭐 서브노트를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이제 소반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본 코스피 강좌를 활용한 SCR 시험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 과정은 SCR 수험생이 상당히 방대한 양의 이 교재의 내용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 과정은 챕터별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챕터별로 주요 내용을 강의 형식으로 요약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서 다 잡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챕터별로 이제 교재를 번역 자료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 번역 자료를 함께 이제 리딩을 하게 됩니다. 리딩을 하면서 주요 내용 위주로 이제 리딩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해당 챕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required rea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 외에 그 가프가 챕터별로 이게 추가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지정한 그 교재 외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있는 챕터도 있고 없는 챕터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있는 챕터만 해야 되겠죠. 그 required reading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 챕터별로 복습을 하기 위한 챕터별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챕터별로 이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단 핵심 내용과 최종적인 어떤 복습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만약에 수료를 하시게 된다면, 실제 이제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까지 수험생은, 교재를, 이제 영문 교재죠. 영문 교재를, 2회독 이상, 실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회독은 이제 번역 자료를 저희가 드리는 거를 같이 대조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회독부터는 영어로 된 그냥 원문 위주로 이제 읽어 나가되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번역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제 강의를 통해서 어떤 수업을 통해서 개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영어 원문을 이제 읽어 내려가게 되니까 훨씬 편안하게, 그리고 훨씬 더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읽어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된 용어는 뭐 철저하게 이제 기억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을 이제 바로 목전에 앞두고는 뭐 한 달 전이나 늦어도 2주 전까지는 그 가프 사이트에 나오는 practice exam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풀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실제 이제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이 practice exam과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오는 시험 그 문항들도 이제 꽤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몇 가지만 그 practice exam에 나오는 몇 가지만 바꾸고 뭐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ractice exam을 통해서 마지막 총정리를 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강좌를 활용해서 SCR 시험에 대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SCR 자격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